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승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그 전세 사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분들은, 전세를 들어가고 싶지만 월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왜냐면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왠지 나중에 못 빠져나올 것 같고, 또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도 크죠. 이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월세도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에서는 월세를 찾는 비중이 좀 더 많은 그런 모습 같아요. 그게 이제 금리도 금리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전세를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빌라왕에 대한 전세 사기 이런 것들을 요즘에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는데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없는지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못 돌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분들은요, 법적으로, 그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해줘야 되는 돈, 예, 이거를 이제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해 상향이 됐어요. 근데 물론 2억이라는 돈이 뭐 작은 돈은 아닌데, 이게 여러분들 전세금에 비한다 그러면은 전부 다 보증 못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개업소의 고의 중과실을 입증하기가 힘든 이런 상황. 그런데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중개업소의 온전히 손해배상 책임 묻기 힘들다고 입을 모으죠. 왜냐하면 중개업소의 고의 중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고의 중과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명하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공인중개사분들이 1억 원의 한도가 아니라 2억 원을 상향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배상을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2억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부동산 공제증계에 적힌 보증 한도액 2억 원은 우리가 언제든 2억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공제증서에 적힌 보장에는 한 해 동안 중개업소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년 동안 10건의 중개사고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있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중개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보증에서는 10건의 사고를 통틀어서 2억 원 보장.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서 이제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계약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같은 거를 의무적으로 여러한테 부여를 하고 또 하나는 부동산 공제증서라는 걸 주게 됩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그 기간이 있어요. 1년. 뭐 예를 들면은 2023년 3월 3일부터 2024년 3월 2일 이렇게 1년마다 갱신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험 보증을 들게 되는데 이게 2억 원이 되는 거고 그 1년 기간 동안의 모든 사고에 대해서 통틀어서 기관에서 먼저 담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증보험협회에서 먼저 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돈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를 발생시킨 그 책임을 유발한 그 공인중개사한테 나중에 그 돈을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2억 원도 사실은 굉장히 적고 거기에 대한 책임 한도를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2억 원도 1년치 전부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해 주기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지금 취지의 기사예요. 그 다음에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 전세 중위값, 매매 아니고요. 전세 중위값이 지난달 서울은 5억 5천, 그 다음에 연립주택, 아파트는 5억 5천, 연립주택은 2억 원입니다. 평균 2억 원이기 때문에 2억 원이 넘는 것들도 상당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증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다가 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뭐 거의 100% 100대 0 나오는 건 없잖아요. 뭐 3대 7이든 5대 5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가령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임차인이 1억 원의 손해를 받고 손배 청구 결과 중개인의 과실 40%라면 40%에 해당하는 4천만 원만 배상 청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설명 의무 위반, 중개업자, 그 공인중개사분들이 해야 될 법적 의무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서 작성해서 첨부하고 확인 설명서란 그 다음에 뭐 그 공제증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구두상으로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개사의 입증, 그 잘못에 대한 입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하나여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입증 책임은 당연히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빌라왕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중개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계약을 한 후 빌라왕처럼 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중개사의 과실을 묻긴 어려울 것. 예, 사실상 중개사의 잘못이 아니죠. 예, 뭐 임대인이 나중에 죽었다라는 거, 돌아가실 거, 사망했다라는 걸 뭐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중개 과정상에서만 법적 하자가 있을 때 책임지는 게 중개사지 중개 끝나고 나서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개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개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사실은 중개사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거고요.
자, 다만 최근에 임차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관련해 중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 확인에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 의뢰인의 계약을 맺을 때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 결정적인 어떤 요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의 의무사항, 그 리스트에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의 법적 그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대인이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해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더라도 분명히 그 공인중개사는 요청을 했지만 임대인이 거부하게 되면 이건 어쩔 수 없어. 억지로 뺏을 수는 없잖아요. 임대인도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멱살 잡고 흔들 수는 없는 거니까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공인중개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알려준 금저당권 금액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렸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어떤 그 내용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알려주시네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정확하게 얼마 있는지는 좀 불안정한 상황이고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라는 언급은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조차도 안 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이다. 라고 판례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공인중개사법 배울 때에도 공인중개사는 국가 공인 전문가예요. 어찌됐건. 부동산에 관련된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의 집단 이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법의 책임 범위가 넓습니다. 공인중개사 분들이. 예. 공인중개사 분들 입장에서 안타깝고 좀 그렇겠지만 대단히 전문가로서 어떤 모든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뭐가 꼬투리가 잡히게 되면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제가 기존 판례를 보니까. 다만 최근에 이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빌라왕 사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게 지금 법이 바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법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자, 9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 보증 반환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줘. 그러니까 임대인이 갚아주지 않아서 대신 갚아준 행위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임대인이 1차적인 잘못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방기한 나쁜 임대인 인적사항을 공개하겠다라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좋죠? 이런 것들은 이게 뭐 고의든 아니든 어쨌든 그런 과거에 전력이 있어. 뭐 전과라고 표현하기 웃기지만 하여튼 과거에 어떤 이런 안 좋은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이 사람이 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거 정도는 새로 들어가는 임차인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공개를 좀 하자라는 겁니다. 현재는 개인자산 및 신용정보보호법으로 인한 이런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고요. 이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이 사람이 과거에도 계속 그런 어떤 문제가 일으켰어. 그럼 내가 계약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해볼 텐데 이런 정보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습적인 전세 사기 임대인의 여부와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여력을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은 해주면 대단히 좋은 제도 같아요. 자, 그래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허그가 공사기금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했거나 아까 말씀드렸었던 허그에서 먼저 대위 변제를 해줬거나 임대인이 과거 3년 동안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경매라든가 보전조치 등을 2차례 이상 받은 경우에는 임대인 명단 공개. 이게 사실 드문 케이스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임대인도 많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이 집주인이면 조금 불안한데 과거에 저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라고 공개하는 어떤 법안은 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요것도 관련된 내용인데 얘는 방금 설명드린 것들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 임대인의 어떤 인적사항을 공개하자. 과거의 나쁜 임대인들.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요거는 제가 조금 수긍은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너무 이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박성준 국회의원이 빌라왕 사기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 바뀌는 건 막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매매 등을 통해 집주인이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할 때 임차인한테 동의를 얻거나 그러진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어느 순간 주인이 바뀌어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면 세입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제기할 기회조차 놓친 상황이 발생하는 게 지금 현재 법대로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고요.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에 세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요.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세입자가 반대하면 집을 못 파는 거야? 말도 안 되네. 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세입자가 반대하더라도 임대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집을 팔 수는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재산권 행사니까 내 집에 얹혀 살고 있는, 내 집에 잠깐 돈을 주고 이용권을 활용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동의를 얻은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완전 공산주의인 거고. 그러나 그 사실을 내가 매매할 거라는 것을 세입자에게 사전에 고지를 하고요. 만약에 세입자가 싫은데요 라고 한다 그러면 싫은데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게 되면 그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서로 간에 협의된 임대차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어떤 기한 이익 상실이 되게 되면서 세입자가 나 그럼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7억 정도에 들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난 싫습니다. 주인 바뀌는 거 싫어요. 라고 하는데도 그게 내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지. 팔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가는 거예요.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가 그럼 나 나갈래요. 그러면 무조건 돈을 빼줘야 돼. 근데 전세 시세가 뭐 예를 들어 5억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 계약이 파기가 돼버리죠. 지금 전세 시세가 7억이지만 이 사람이 나가고 새롭게 전세 계약했을 때는 그 7억이 아닌 뭔가 불확실성이 있는 전세 금액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난 정확하게 7억, 10억, 마이너스 7억 해서 3억 들고 살려고 했는데 이게 전세가 현재 7억인지 아닌지를 다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새롭게 무조건 전세를 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대단한 그 임대인의,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 요소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을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빌라왕 어떤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워낙에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점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안을 많이 발의하시는 국회의원들께서 계시는데 요거는 좀 너무 임대인의 어떤 너무나 한쪽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푸싱을 하게 되면은 역차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건 역차별 선을 좀 넘은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반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그 나쁜 임대인에 대한 어떤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이런 빌라왕 전세 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셔서 이런 관련된 기사들을 모아갖고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전세 들어갈 때, 월세 들어갈 때 공기중개사 반드시 끼고 하시고 직거래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봅니다.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요즘에 전세 사기에 대해서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방법들 이런 것들이 뭐 서울시도 그렇고 여러 기관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 잘 보시고 저도 예전에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참고하신 다음에 전세금도 굉장히 크잖아요. 여러분들 소중한 재산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선생이었습니다.